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벌 위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시 또 이제 매치업들이 많이 바뀌죠.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일요일 경기가 특히 이제 낮 경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랑 이거를 뭐 딱히 수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저번에 봤었던 이런 낮 경기 때 어떤 팀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있는지, 낮 경기 때 잘하는 팀과 뭐 안 좋은 팀, 오바가 날 만한 팀, 언더가 날 만한 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경기는 텍사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지금 얘네들 시리즈가 연일 지금 언더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되게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매치업상으로 원래 프레모 발데즈가 나올지 몰랐는데요. 발데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두 선수의 경험이라든지 여태까지 보여준 건 당연하게도 프레모 발데즈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휴스턴에서 프레모 발데즈의 상태를 신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발목을 잡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발데즈가 최근에 두 경기는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구속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 제가 이 친구는 원래 싱커가 한 95마일 가까이 나온다, 작년에도 안 나오다가 후반기 때 구속이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마지막 9경기 동안 이때 구속이 95마일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때 한창 잘했는데 올 시즌 초반에도 구속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도 잘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발데즈의 상태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최근 경기들은 잘해왔었고, 여태까지 이제 텍사스랑 상대 전적은 그냥 평범한 편인데, 텍사스 원정 갔을 때 이 글로브라이프 필드 가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발데즈가 뭐 좀 선발이 아닐 때 그때 성적도 있긴 하지만은, 선발로만 발데즈가 나왔을 때는 성적이 아주 좋더라, 이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 라이터는 얘는 이제 뭐 작년에 엄청 개판이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나왔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닝을 많이 못 먹고 이제 그 마이너리그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마이너리그 갔다 온 다음에는 지금 그냥 성적이 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콜로라도 홈에서 이제 콜로라도한테 한번 잘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콜로라도 빠따를 진짜 개판일 때고 한번 이긴 적이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라이터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타일상으로 뭐 좀 이제 볼넷이 많다든지, 삼진이 작년만 페이스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는 되는데, 일단은 뭐 선발상으로나 발데즈의 최근 폼으로는 승리를 내다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전 언더도 생각 중인데, 원래는 이게 전 라이터도 신뢰하지 않고 발데즈도 좀 오락가락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언더 오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텍사스가 지금 휴스턴과의 세 번의 시리즈에서 뭐 어려운 이런 선발들을 상대한 것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 원래 이게 라이언 구스토의 등판이었으면 제가 휴스턴 경기를 오바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발데즈가 나오면 그냥 뭐 이런 것들 믿어가면서 언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휴스턴 승이나 언더 그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경기 있습니다. 닉 아벨이라는 선수와 이제 스킨스가 붙는데, 닉 아벨도 올 시즌이 이게 그 커리어 첫 등판이에요. 이제 2020년에 필라델피아가 1라운더에서 이제 고졸 출신으로 이 친구의 가능성만 보고 뽑았는데, 이후에는 그냥 뭐 오락가락 하다가 최근에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이닝 잘 먹어가면서 방울도 좋았었고, 제구력이 아쉬운 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이너리그에서 한번 좀 이제 끌어올려 볼 만한 그런 친구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과연 오늘 잘해줄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마이너리그 성적은 좋더라, 이런 게 있고요. 스킨스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 성적은 사실 기대 이하기는 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비율 스탯상으로 작년에 이제 조금 스타트가 늦긴 했지만 올 시즌 처음부터 뭐 풀타임 선발로 뛰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제 뭐 이닝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든지, 좀 피안타나 피홈런, 볼넷, 삼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킨스 선발이, 물론 스킨스가 뭐 사이언까지 지금 거론되는 선수긴 하지만은 이 친구의 이제 선발 시에 승률이 그렇게 막 담보되진 않는다. 최근에 스킨스 경기가 지금 3연패입니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렇게 굉장히 좀 빡센 팀, 이럴 때 만났을 때 피츠버그에 스킨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기는 해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뭐 스킨스를 그래도 상대 선발이 그냥 신출내기 선발이니까, 여태까지 뭐 휠로 나올 때, 랑에스 아레즈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 확실히 피츠버그가 할 말을 할 텐데, 피츠버그는 사실 그냥 얘네들 승리 보기가 어려운 팀이에요. 요즘에도 빠따 연일 안 좋고,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빠따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도 그래서 별로 뭐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피치 승이나 언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점차 게임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닉 아벨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커리어 첫 등판이라는 것들, 스킨스 잘하는 선수지만은 사실 올 시즌에 조금 아쉽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요즘 빠따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겹쳐 보여서 좀 조심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다음 보스턴과 이제 애틀랜타.
브라이언 베요 그리고 이제 스펜서 슈벨렌바흐의 경기인데 슈벨렌바흐는 제가 시즌 초반에 칭찬 많이 했었죠. 근데 어느덧 방어율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래도 한 2경기가량은 좀 회복세가 있어요. 그 전에 다저스나 애리조나 이런 팀들한테 고전하고 토론토한테도 고전하고 그랬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약간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좋게 보던 선수가 약간의 부침을 딛고 최근에 잘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베요는 사실 지금 성적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것도 사실 얘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마이너리그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올라오니까 잘했단 말이죠. 최근 2경기는 일단 또 볼넷이 많아졌고 피안타도 적지가 않고 그래서 이닝을 많이 소화를 못했습니다. 베요는 처음에 올랐을 때 이 새끼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이랬는데 조금 이거보다 좀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기 이 두 팀의 시리즈가 지금 계속해서 불펜에서 갈리고 있거든요. 첫 경기 때는 불펜에서 사실 보스턴이 조금 추격할만 하다가 다시 또 애틀랜타가 벌리고 불펜에서 조금 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일이 구속도 잘 나오고 아주 좋은 활약을 했는데 경기 후반부가 되니까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이제 어제 경기 애틀랜타가 지올리토를 초반에 부숴놨는데 그리고 이제 그랜트 홈즈가 있는 동안에는 보스턴이 생각보다 좀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애틀랜타가 사실 이제 불펜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닌데 뭐 에런 버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어스 존슨까지 많이 좀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 애틀랜타는 지금 이제 라이셀 이글레시아스가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뭐 몬테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애틀랜타 불펜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선발 구도로는 저는 슈벨렌바가 조금 더 낫다고 보지만은 오늘도 이 불펜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뭐 애틀랜타는 매번 말하지만 한 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요즘에는 보스턴도 덩달아서 한 점차 게임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스턴은 비율상으로 한 점차 게임이 별로 없는 팀이긴 한데 저는 이 경기 좀 어려워 보여요. 나는 애틀랜타를 조금 더 믿고 싶긴 하지만 또 이제 애틀랜타는 원정 가면은 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보스턴도 빠따가 무서운 팀이기도 하죠. 이거는 선발로는 슈벨레마가 좋아 보이지만은 연이은 지금 불펜에서의 난조들 그런 것들이 양팀 다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 가면은 무슨 일이라도 안 이상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애틀랜타 승이나 한 점차 게임 언더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와 워싱턴 경기 잭 애플린과 소로카가 붙습니다. 사실 이 구도 자체가 좀 볼티모어가 기분이 좋을 만한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애플린도 좀 시즌 초반에 나오다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었는데 복귀전에서 볼넷을 2개 줬지만 그래도 5이닝 2실점 괜찮게 해줬습니다. 애플린은 제가 매번 말하지만은 커리어 내내 이 압도적인 이런 제구력을 자랑하는 선수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23이닝에 볼넷 3개 복귀 등판에서 볼넷을 조금 줬던 거 그게 아쉽긴 하더요. 그래도 볼티모어의 애플린은 상대 좀 WHIP를 억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이 정도 방어리면 신뢰할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 소로카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2019년에 한번 잘했었고 이후로는 많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첫 시즌에 보여줬던 이런 장점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보이는 거는 뭐 이닝 소화가 일단 별로이기도 하고 좀 이제 피안타가 많다거나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냥 선발상으로는 소로카보다는 애플린이 모든 면에서 우위라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티모어의 낮 경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는 방어율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OPS 같은 것들도 낮 경기 때는 4등까지 올라온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볼티모어의 낮 경기가 상당히 무섭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꽤나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일 뭐 우한 상대로 호빌 때 볼티모어 컨디션이 가장 좋은 OPS가 뛸 때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내일은 뭐 선발로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도 볼티모어를 괜찮게 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워싱턴의 불펜은 정말 가끔 잘하는 거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믿음을 안 주는 팀이라고 보이고 지금 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워싱턴이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맥켄지 고어라든지 제이크 어빈 워싱턴 내에서 좀 믿을만한 선발이 나왔을 때 그리고 볼티모어와 케이드 포비치 뭐 어제 뭐 카일 깁슨 둘 다 뭐 초반부터 그냥 개 터지고 이런 경기이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애플린 정도면은 앞서 나왔던 선발이랑은 얘기가 좀 다를 거다 그렇게 내다보면서 저는 볼티 사이드로 좋게 보고 오바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와 디트로이트, 베리오스와 잭슨 조비입니다. 글쎄, 베리오스도 사실 지금 기록이 좀 심상치가 않기는 해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도 이제 베리오스가 좀 구속이 안 나왔었습니다. 뭐 슬러브를 많이 쓰긴 했어. 근데 싱커 같은 게 1.1마량 덜 나왔었고, 네,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지 뭐 피홈런도 하나 맞고 좀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이랬었어요. 베리오스가 직전 경기는 템파베이한테 아쉬운 경기를 했다. 그래도 베리오스 정도면 토론토에서는 이제 빅3 선발에 속한 선수죠.
홈일 때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6경기 동안 2.14 피홈런 3방으로 평균적으로 이닝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베리오스가 디트로이트한테는 괜찮은 면모가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잭슨 좁도 지금 이제 꽤나 떠오르고 있는 디트로이트의 신인 선발인데 나쁘진 않아요. 기록도 그렇고.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쿠어스 가가지고 3.2이닝 만에 6실점 했던 거나 휴스턴 원정 4이닝 3실점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 있거든요. 홈에서는 2.30, 원정 6.11 이런 식으로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이닝 대비 피홈런이 적지 않기도 하고 제구력도 난조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잭슨 좁이 꽤나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어제처럼 확실히 디트로이트가 선발상으로 우세한 매치업이었는데 양팀 다 빠따가 안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얘네들이 어제 또 이제 불펜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토론토 쪽에서는 일단 뭐 5명이나 썼는데 3명 정도 연투에 걸려 있어서 내일은 뭐 나오기 어려운 선수들이 몇 명 있다든지 디트로이트 역시 핵심 불펜 라인에서 연투가 많이 좀 걸려있는 부분들 최근에 많이 던졌다. 저는 이 경기도 길게 가면은 좀 꼬일만도 하다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냥 토론토의 일반승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인데 그러려면 베리오스가 디트로이트한테 강했던 면모들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퀀트릴과 쉐인 바즈가 붙네요. 자, 원래 쉐인 바즈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3경기 동안 너무 안 좋아요. 일단 10.54라는 방어에다가 평균보다도 이제 볼넷도 많이 주고 있고 홈런도 늘어났고 이러면서 쉐인 바즈가 초반에 한창 잘하다가 이 친구에 대한 막 뉴스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 친구를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도 칭찬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개처맞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켄자, 필라델피아, 토론토 전반적인 빠따 분위기가 좋았던 애들한테 고전을 많이 했다. 뭐 여러 차례 지금 퀀트리는 보시다시피 방어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퀀트리도 마이게이미 시절에도 좀 이름은 있었었고 클리블랜드 시절에도 나름대로 괜찮았었거든요. 스플리터 같은 것들이 이름을 날리면서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 저는 퀀트리를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도 뭐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간간히 다저스전처럼 잘해줄 때가 있지만은 그거는 좀 흔치 않다. 저는 평균적으로는 둘 다 요즘의 상태가 별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즈를 조금 더 치켜 세울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빠따가 좀 심상치 않아. 두 팀 다 그냥 오락가락하는 게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바즈를 좀 더 믿기는 하는데요. 역시나 바즈가 최근 3경기 동안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썩 믿음은 없고 나는 그래서 오바를 보고 싶은데 이게 오바를 보자니 어제도 마이애미가 침묵을 한다든지 그전 경기 때는 템파베이가 좀 실망스럽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양팀 다 홈런을 잘 생산하는 팀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선발 봤을 때도 오바 같은 거 괜찮아 보이는데 뭐 템파 사이드나 오바 믿음은 크지 않다. 자, 그 다음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 경기 앤드류 에버 그리고 루이스 오티즈의 경기인데 그 루이스 오티즈가 옛날에 피츠버그의 소속이었었죠. 그래서 신시내티랑 상대를 많이 했는데 오티즈는 통상 신시내티와의 4경기 동안 21이닝에 1.69로 상당히 좋은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보이고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선전한 적이 있었다. 사실 시즌 기록도 그렇고 오티즈가 이제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잘 나오면서 빵빵 때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장타를 많이 맞습니다.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좀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도 뭐 낮 경기 때 강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얘를 믿어야 할지 저번에도 이제 워싱턴 경기가 낮 경기였는데 그때 이제 5.1이닝 만에 5실점으로 굉장히 좀 고전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 앤드류 에버 지금 뭐 보시다시피 기록이 괜찮은데 얘도 이제 이닝 소화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직전 경기 화삭전에 6이닝 2실점 한다든지 그 전에 애틀랜타를 5이닝 무실점으로 왔거나 앤드류 에버는 제가 얘는 건강만 하면 괜찮다. 직전 중에는 구속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저번 경기는 구속이 좀 나왔지만 화삭전은 구속이 딱히 잘 나온 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는 구속이 잘 나오는 애거든요. 근데 뭐 직전 경기는 좀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이거를 일단 선발상으로는 저는 에버를 조금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제도 얘네들도 불펜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경기가 좀 치열하기도 했었고 이 신시내티가 좀 불펜 데이를 돌리는 바람에 6명이나 이렇게 좀 많이 썼거든요. 연투도 많이 걸려있기도 하고 불펜 소모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에버는 믿지만은 에버시 이닝 소화 능력도 조금 아쉽고 신시내티의 불펜이 지금 조금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오티즈가 뭐 신시내티한테 강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전혀 신시내티한테 뒤처진 팀까지는 아니잖아요. 난 이래갖고 이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선발상으로는 에버스를 조금 손을 들어줄 만하다. 그리고 이거는 빠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지금 굉장히 별로인 거 신시내티는
그래도 최근에 뭐 홈런 생산력이라든지 빠따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서로 간에 뭐 어느 쪽은 이쪽이 앞서고 어느 쪽은 저쪽이 앞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와중에 그냥 신시내티를 조금 좋게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9.5 기준으로 둘 다 뭐 이렇게 언더 게임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오티즈가 얼마나 버텨주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티즈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시내티한테 좋은 면모를 또 이어간다면은 저는 언더도 볼만한 게임이라고 보이긴 하네요. 9.5 기준으로도. 다음 미러키와 미네소타 경기. 자,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미네소타랑 세인트루이스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전체 14연승 중이거든요. 자, 그 기간 동안 68득점, 경기당 평균 5득점 이상씩 한 거죠. 이 기간 동안 29실점밖에 안 했다. 최근에 3경기는 전부 상대팀을 0점으로 다 이제 빵점으로 묶는 그런 좋은 승리들이 있었다 이런 건데 여태 이제 미러키와의 시리즈 동안 얘네들이 파블로 로페즈라든지 조 라이언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내일은 제비 매튜스가 나옵니다. 얘가 작년에 몇 번 올라왔었거든요. 2위 유망주기도 하고 밀어주고 있는 친구긴 한데 얘가 작년에 몇 번 나왔을 때는 사실 초반에 조금 괜찮게 하다가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뭐 믿음은 안 갑니다.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 동안 2.04에다가 뭐 괜찮았다고는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왔었던 라이언이나 뭐 파블로 로페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호투를 하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제비 멘티스가 나온다? 이거는 미네소타가 조금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이런 벅스턴이랑 그 카르로스 코레아가 충돌을 해가지고 둘 다 이제 뇌진탕 프로토콜 때문에 최근 2경기 모두 다 못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네소타가 조금 손실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미러키는 에이스 프레디 페랄타가 나온다. 페랄타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닝 소화 능력이 아쉽고 원래는 슬라이더를 많이 쓰면서 삼진을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이제 세컨 피치를 이제 체인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좀 이제 뭐 삼진은 줄었어도 방어율 같은 것들은 괜찮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 매치업이면은 오늘은 미네소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연 이틀 미네소타가 미러키를 제압을 할 때마다 좀 경기 초반에 상대 선발들을 터뜨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체드 패테릭과 토비아스 마이어스 둘 다 뭐 신인급 선발들이고 그에 비해서 페랄타를 만만치 않은 애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는 여태까지는 미네소타 선발이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미러키 쪽은 신인 선발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되는 구도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미네소타가 조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미네소타가 좀 이제 저력은 있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제비 매튜스라는 선수의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을 때 한 처음에 2경기 정도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뭐 엄청 개처맞는 경우도 있었었고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어제처럼 미네소타가 요즘에 너무 13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어제도 빠따가 기세가 좋았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네소타를 보셔도 좋겠지만은 저는 오늘은 그동안 제가 미네소타를 계속 조합에 넣었는데 오늘은 좀 애매해 보이네요. 저는 오늘은 미네소타를 조금 피하라는 느낌으로 그냥 미러키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고 뭐 미러키가 미네소타의 13연승을 이거를 딱 멈출 거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살짝 오바 정도? 그런 것만 살짝 보고 싶네요. 사실 오바 보기에도 지금 미러키의 빠다라 생각하면은 정말 별론데 그만큼 뭔가 좀 내놓기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다음 이제 켄자와 세인트루이스 경기. 얘네들도 제가 아까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미네소타랑 같이 기세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들 들었었죠.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얘네들 11경기 동안 10승 1패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마신 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이제 라인업에 합류를 하면서 유격수의 수비가 안정화되고 전반적으로 좋아진 게 있다든지 이 선발들도 전부 힘을 잘 내주고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이렇게 연승을 달리고 있는 데에는 지금 리버라토레도 3경기 연속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볼넷을 정말 안 주는 거 그런 것들로 일조를 한다든지 뭐 피홈로도 지금 적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지금 리버라토레는 간만에 정말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원정이 조금 아쉽거든요. 홈에서는 1.80 원정 4.64 이런데 그래도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5.1이닝 동안 2실점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뭐 마이크 와카도 정말 좋죠. 지금 방어율 일단 말해줍니다. 오히려 켄자에서는 지금 부비치 다음으로 방어이 좋은 모습인데 늘 말하지만 와카는 뭐 이닝 소화하는 것도 괜찮고 믿을만한 선수예요. 최근 경기들도 전부 다 6이닝 이상 4경기 연속 먹어주기도 하고 그냥 올 시즌 내내 마땅히 크게 무너진 적도 없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분위기는 더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방어율도 2점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었고 와카는 옛날에 얘가 뭐 세인트루이스 소속이기도 했지만은 세인트루이스한테 통산 4경기 동안 이게 그리고 전부 다 좀 최근이거든요. 최근에 4경기 동안 방어율도 좋은 편에 속한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 와카가 세인트루이스 현재 소속된 애들한테는 그 피안타율이나 피장타율이 꽤나 높아요. 이 성적은 세인트루이스한테 성적은 좋은데 82타석 동안 피안타율 307에다가 장타율이 매우 높은 기대장타율이 매우 높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와카가 조금 걱정되는 면모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사실 그전에 켄자도 18경기 동안 16승 2패 정말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7경기 동안 1승 6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켄자도 요즘에 상태가 많이 좀 엇나간 거.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확실히 켄자는 주춤하고 세인트루이스는 정말 좋은 기세를 달리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 어제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얘네들이 2안타 치고 이겼거든요. 인공으로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오늘도 둘 다 선발 상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언더 같은 거라든지 기세를 생각하면은 세인트루이스를 봐야 되긴 하겠다. 저는 와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리버라토르가 만만해 보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켄자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언더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승리 뭐 한 점차 게임 이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컵스와 화싹. 이 시리즈도 지금 이제 레아랑 캐논인데 이게 이 시리즈가 지금 좀 원사이드 하죠. 컵스에서 첫 경기 때 호튼이라는 유망주 선수가 나왔는데 그랬는데도 뭐 호튼이 고생했지만 컵스가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무난했어요. 보이드와 션 버크. 오히려 이 구도는 그 전날보다도 컵스가 좀 더 웃을 만한 매치업이다. 선발 투수 상으로는 컵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보이드도 조금 고생을 했지만은. 그리고 오늘 이제 레아 대 캐논 이 구도는 좀 반반이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나단 캐논이 꽤나 잘해. 저는 이 친구가 가끔 가다가 뭐 7, 8이닝 이상 먹어주는 그런 몬스터급 활약을 해줄 때가 있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4경기 동안 그냥 안정적인 활약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스토프가 좋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잘 막아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몇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싹에서 그나마 이제 크로시에랑 같이 좀 활약을 해주던 그런 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분위기가 좋다는 건 여전한 것 같고 콜린 레아를 그렇다고 깎아내릴 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한테 5이닝 5실점으로 조금 부진했지만은 이후로 그냥 전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레아가 뭔가 좀 믿음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좀 좋은 슬라이더를 바탕으로 괜찮은 투구들을 해준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컵스에서도 괜찮은 선발을 싸게 던졌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날보다는 컵스가 캐논의 존재 때문에 걱정되는 면모가 있다. 그래도 뭐 요즘에 빠따 분위기는 컵스가 다시 또 좋아지는 면모가 있는 것 같다. 한때 제가 컵스가 이제 OPS가 전체 1위에서 76까지 내려올 정도로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지난주에 좀 초반에 몰려 있었고요. 최근에 또 한 일주일 정도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이 하락 수치가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컵스가 다시 또 이제 반등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화싹이 무섭긴 한데 저는 그래도 컵스를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 그냥 컵스가. 화싹이 원정에서 정말 약한 팀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어스레티스와의 경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게 1차전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제 로건액과 시어스 양 팀의 거의 뭐 1선발급이 나오는 경기인데 샌프가 올 시즌 성적이 아주 좋지만은 유상아리만치 좌한 선발한테 약하다. 27승 19패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좌한한테만 3승 10패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2승 10패였었죠. 그러면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하시라 이랬는데 경기를 까놓고 보니까 그냥 로건앱이 8이닝을 먹어버렸고 샘프 받다가 시어스를 초장에 때려 부쉈습니다. 그러면서 샘프가 굉장히 편한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었던 샘프가 좌한한테 약하다는 점이 지난번 경기는 좀 안 나섰다. 제프리 스피닉스는 확실히 시어스에 비해서는 약한 선발이라고 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뭐 구속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 이후에는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스프닉스가 최근에 2경기 한 3경기 동안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6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게 전부 텍사스, 시애틀, 다저스 어려운 시티 팀들한테 상대로 굉장히 잘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스의 기세가 사실 지금 나쁘지만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벌랜더를 깎아내릴 것도 없습니다. 벌랜더도 최근에 한 5경기가량은 괜찮아요. 벌랜더는 직전 경기가 얘도 이제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좀 전성기보다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구속이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몇 번 있는데 그래도 이날 슬라이더에 허스 능력 같은 것들이 괜찮아가지고 나름대로 간간히 잘 버텼어요. 그래서 벌랜더도 요즘에 한 5경기가량 꾸준히 뭐 괜찮은 것들. 제가 벌랜더 경기를 봤을 때는 뭐 공이 딱히 뭐 가볍다거나 쳐맞을 것 같다 이런 인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벌랜더를 조금 깎아내리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지난번에 로건 앱이 나왔을 때처럼 벌랜더가 막 8이닝 동안 틀어맞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딱히 뭐 선발상으로 벌랜도가 그렇게 막 크게 꿀리는 것도 없고 샘프가 좌한 선발 한번 극복을 했다면은 그래도 그냥 샌프란시스코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 번 말하지만 어슬레티스 불펜은 최근 기준으로 봐도 5.04에서 5.88까지 큰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길게 이어가면 리그 1등 불펜인 샌프란시스코가 앞서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샘프 사이드를 좋게 볼게요.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입니다. 켈리와 돌랜더입니다. 켈리는 작년에는 얘가 이제 커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들어서는 이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이후에 포심을 가장 많이 쓰다가
이제 작년쯤에는 커터를 가장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해는 커터의 빈도를 줄이고 포심을 가장 많이 쓰는 빈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요즘에 켈리는 잘합니다. 6경기 동안 2.25로 원래 애리조나의 뭐 2선발급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제가 어제도 이제 잭 갤런이 콜로라도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켈리는 오히려 콜로라도한테 더 강합니다. 갤런보다도. 10경기 동안 65.2이닝에 1.92, 그냥 콜로라도 상대를 아주 잘해왔던 그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이제 메이저리그 초창기 말고 오히려 최근에는 더 강한 면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켈리는 콜로라도한테는 굉장히 강한 선수다, 저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 이제 그 돌랜더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1라운드 출신이고 키우고 있는 그런 선발이거든요. 일단 무지막지한 이런 뭐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하이패스트볼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하이패스트볼과 이제 막 떨어지는 공들을 조합해가지고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직전 경기 때 텍사스 상대로 6이닝 2실점을 한다든지 종종 그런 경기가 나오는데, 얘도 이제 초반에 좀 홈런이 문제였었고 제구력 같은 것들도 딱히 뭐 좋아 보이는 거 없기도 하고, 사실 그냥 켈리가 여러 면모에서는 좀 앞서 있다고 볼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거슬리는 거라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콜로라도가 올 시즌 이런 행보들이 비율상으로는 화싹보다도 더 많은 패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즌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콜로라도 출발이 안 좋은데, 하필이면 어제 애리조나 상대로 19안타 5홈런 굉장히 빠따 간만에 폭발을 했거든요. 이게 뭐 쿠어스 필드도 아니고 콜로라도 빠따가 정말 그런 모습들이 흔치 않은데 간만에 한번 터졌단 말이죠.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나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을 거다. 켈리가 콜로라도한테 약한 선수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근데 그 와중에 애리조나는 어제도 잘 쳤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도 그냥 애리조나 쪽을 좀 보고 싶네. 어제는 갤런이 고생을 했지만 켈리는 그래도 좀 다를 거다. 저는 이게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콜로라도한테 최근에 한 번도 크게 무너진 적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샌디에고와 시애틀, 마이클 킹과 브라이언 우가 붙습니다. 선발부터가 정말 탄탄한 애들이에요. 이 경기는 뭐 7.5를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마이클 킹은 딱히 뭐 크게 흠잡을 건 없어요. 그냥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모로 이 제구력이 조금 아쉬운 거, 그거 말고는 그냥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샌디에고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 뭐 천사한테 직전 경기 때 5.2이닝 3실점 아쉬운 면모가 있다든지. 근데 그 경기도 사실 킹이 버티던 구간에서는 샌디에고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 경기도 불펜에서 오전한 경기거든요. 마이크 킹은 그냥 이 친구는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우, 저번에 한번 어슬레키스한테 크게 고전했던 적이 있지만 바로 다음 경기 양키스 상대로 굉장히 잘했었어요. 자, 브라이언 우의 직전 경기 양키스전을 보면은 이날 뭐 구속 같은 것들이 크게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원래부터 이제 포심은 크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날 브라이언 우의 포심을 보면은 이 휘핑 레이트가 10번입니다. 10번. 헛스윙을 10번을 이끌어냈거든요. 브라이언 우의 패스트볼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이 패스트볼 같은 거 걸리면은 헛스윙 많이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날 양키 빠따, 정말 무서운 빠따인데도 이렇게 스위퍼라든지 포심 주요 구종들이 전부 이스트 벨로시티, 이제 정타를 맞는 그런 면모들이 많이 안 나왔었다. 보통 이게 한 95마일 이상 나오면 그거 하드 히트라고 부르잖아요. 평균적으로 86.8마일, 68.1마일로 양키 빠따들이 이 브라이언 우의 공에 손을 잘 못 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브라이언 우는 좀 이제 좀 위력적인, 상대를 찍어 놓을 수 있는 피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제구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올 시즌 WHIP가 전체 3등으로 출루도 많이 안 시키고 위기를 잘 안 준다. 그냥 어슬레키스한테 한번 고전했을 뿐이다.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훌륭한 선수들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지금 샌디에고 빠따가 전혀 힘을 못 내주고 있잖아요. 홈인데도 반대로 이제 시애틀은 오히려 홈런 기대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이클 킹은 뭐 피홈런도 그렇게 많이 주는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뭐 어제도 피베타가 나왔을 땐 잘했는데 샌디에고가 그 뒤에 조금 고생을 했었죠. 그리고 스티븐 콜렉이 나온 날은 그냥 그건 시애틀이 무참하게 콜렉을 학살했던 경기였었고, 저는 마이클 킹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시애틀한테 크게 고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경기는 일단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고, 나는 그래도 샌디에고가 시애틀한테 3경기 모두 질까 싶은데 마이클 킹 믿을만해. 근데 브라이언 우도 전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요즘에 빠따 샌디에고를 전혀 뭐 볼만하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사실 배당값을 못할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샌디에고를 내놓겠습니다만은 신뢰는 크게 없다. 그냥 오히려 언더가 나아 보인다. 7.5여도 그런 마인드로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다저스와 천사, 곤솔린이나 키쿠치가 붙는다고 하는데, 이 시리즈 사실 건드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정말 양팀의 격차는 아주 커요. 천사는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도 꼴찌고, 다저스는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입니다. 천사한테 2패를 해가지고 다저스가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서 3등까지 내려왔어요. 그런 형국인지라 이게 뭐 다저스에서 지금 뭐 훌륭한 선발이 딱히 없기도 하고, 곤솔린도 지난번 경기 때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었었죠. 키코치도 사실 뭐 크게 뭐 자빠지는 부분이 안 보인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좀 어려워 보여. 참 이게 다저스가 요상하리만치 천사한테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천사는 빠따가 괜찮은 편이죠 지금. 연일 지금 다저스와 경기 때 두 자릿수 안타를 쳐주기도 하고 오히려 어제는 다저스가 잘 쳤는데도 그거를 천사가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불펜 구도상으로 천사가 지금 불펜에서만 2번이나 잘 버텼습니다. 불펜 싸움에서 천사는 진다고? 천사가 불펜 리그 꼴찌인 팀인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도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천사가 지난 2경기 때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핵심 불펜 라인들을 전부 다 소모를 많이 했어요. 켈리 젠슨, 세프리안, 헥터 네리스 이런 애들을 많이 소모를 했거든요. 헥터 네리스는 사실 뭐 올 시즌 뭐 성적도 그렇고 좋게 볼 건 없는데 딱히 다른 애들이 나왔을 때 좋은 면모도 없기도 하고 내일은 천사가 그동안은 잘 버텨왔지만은 경기가 길게 이어지면은 천사의 이런 아쉬운 불펜 그런 것들이 노출될 만한 경기긴 한데요. 난 그냥 다저스가 지금 빠따 기세가 어제는 조금 쳤어도 이게 좀 의심이 많이 됩니다. 그냥 배당도 얼마 안 나고 나는 굳이 안 건드리고 싶네. 그냥 조심하고 싶어요. 자, 양키스 대 매치 경기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프리드와 피터슨인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리그 전체 1위급 선발입니다. 하지만 맥스 프리드도 요즘에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그 시애틀과 경기를 했을 때 사실 브라이언 오한테 조금 밀린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리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지표로는 방울이 메이저리그 전체 1등급입니다. 그 정도로 잘하고 있고 프리드가 나온 날에 한 번도 안 졌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 친구의 뭐 세부 지표를 들어가 보면은 뭐 FIP라든지 그리고 기대 방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자빠질 만도 하다. 요즘 상태 솔직히 조금 애매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치가 만만치 않은 빠따라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 경기 한에서는 프리드가 애틀랜타 소속일 때도 매치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통산에 매치 상대로 10경기 동안 2.14 최근에 아주 강했었어요. 사실 매치가 그동안에는 조금 전력이 처진 기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프리드는 매치 상대를 굉장히 잘해왔던 편에 속한다. 그리고 이게 데이비 피터슨도 지금 기록은 괜찮잖아요. 하지만 피터슨도 요즘에 좀 안 좋아요. 최근에 2경기 동안에는 사실 제 눈에 흔들리는 게 좀 보였습니다. 제구력도 그렇고 위기를 많이 준 것도 있었었고 그 직전 경기에는 또 하필이면 피터슨이 구속이 조금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구속이 한 1.2마일가량 안 나왔던 전반적인 구속들이 많이 안 나왔고 이 친구는 뭐 삼진을 많이 볶아내는 그런 유형도 아니에요. 좀 맞춰 잡거나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 경기 때 저는 뭐 포심 같은 것들이 사실 타구의 내용도 조금 위태위태했던 것도 보였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또 양키스가 좌한 선발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양키스는 리그에서 좌한 킬러입니다. 올 시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홈구장에서는 특히나 안 그래도 지금 OPS가 정말 최상위권에 있는데 좌한 상대할 때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OPS가 하늘을 뚫어요. 난 이런 것들이 피터슨이 내일은 조금 고전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 프리드라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프리드의 상태가 조금 의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양키스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저는 뭐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산으로 봐도 피터슨은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약했던 면모가 있기도 하고 제가 프리드를 조금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흠잡을 데가 크게 없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양키스에 빠따가 과연 해줄 수 있냐 그런 것들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제 나왔던 뭐 캐닝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보다는 피터슨도 그 전전날에 나왔던 맥일이랑 약간은 거기에 조금 더 유사한 요즘의 상태로는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양키스가 뭐 빠따적으로도 그렇고 기세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매치도 얘네들 멤버로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가공 지표들이 양키스를 보기에 좀 괜찮은 것 같다. 배당도 나쁘진 않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사이드나 조금 피터슨이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리고 프리드 역시 제 눈에는 한창 좋았었던 정말 안정감이 진짜 미쳤었던 그때만큼은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오바도 살짝 내다보기는 할게요. 바로 이어서 NBA 가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덴버의 이제 7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야, 이 시리즈가 솔직히 말해 난 7차전까지 올 줄 몰랐어. 나는 그냥 덴버가 그 클리퍼스랑도 되게 고전한 것도 있었고 오클라호마는 이제 1라운드를 굉장히 쉽게 뚫고 왔잖아요.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올 시즌 보여준 내용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덴버를 일찌감치 좀 잡을 만한 게임이 아닌가 이랬었는데 이 시리즈가 7차전까지 온 이상 오클라호마 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예측이 굉장히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이 시리즈는 언더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내일도 뭐 기준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나는 이 시리즈는 그래도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내일도 지금 보면은 또 변수가 많이 좀 생겼어요. 그 전에 막 머레이가 부상 때문에 나온다 만다 하다가 내일은 또 이제 에런 고든이 햄스트링 문제도 못 나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에런 고든의 활약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요키치보다도 net 레이팅이 더 좋아요. 에런 고든이. 에런 고든이 필드에 있을 때는 3.41 얘가 이제 코트 위에 없을 때는 23.06이나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에런 고든이 플레이오프에 한해서는 지금 덴버한테 26점 가량을 가져다주고 있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다. 이거는
햄스트링 부상은 사실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상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일 고든이 없다면은 이게 덴버가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고든은 지금 이제 또 클러치 타임 때 많은 것들을 책임져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고든이 사실 덴버에서 막 요키치나 머레이만큼이나 중요한 선수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이번 플레이오프 한에서는 정말 요키치랑 동급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비적인 기여도도 있고 저는 내일 에런 고든이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덴버가 굉장히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뭐 직전 경기도 뭐 내주기도 하고 사실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그냥 밀렸어요. 107대 119로 졌는데 제이더빅 16개 중에 3개 넣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기복이 상당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좋지가 않네요. 잘하는 경기도 있는 반면 이렇게 박을 때도 있고 오히려 홈그랜이 조금 힘을 내줬지만은 모자랐고요. 스가는 또 30득점 이상을 했지만은 제이더비 이렇게 안 좋은 날엔 스가가 저는 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야투시도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 이날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3점 같은 게 굉장히 안 들어간다거나 제이더비 부진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뭐 덴버 같은 경우는 그냥 고루고루 득점을 잘 해줬어요. 특히나 이날 이제 그 크리스티안 브라운의 활약. 자, 올 시즌의 브라운이 얘가 이제 슈팅 가드잖아. 2번 선수인데 얘가 야투율이 55%가 넘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브라운의 커팅 플레이, 일반적인 먼 거리의 슈팅이 아니라 이 상대 페인트도 안쪽에서 나온다. 브라운은 이 커팅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는 말 그대로 덴버의 이상적인 플레이들, 브라운 같이 사실 뭐 외곽 기대치가 없지는 않은데 40%로 꽂아요. 근데 브라운을 인사이드에서 많이 써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적중을 한 것 같아요. 3점도 잘 넣어주기도 하고 이외에 머레이도 괜찮은 활약을 한다든지 요키치도 1인분 하고 다만 에런 고든이 부상이다.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역시 플레이오프 내내 그냥 마포주가 얘가 도대체 왜 맥스를 받는 선수냐 이 활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덴버가 이 줄리안 스트로더는 올 시즌 정규 시즌을 생각을 해봐도 뭐 부상도 조금 있었었고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애초에 기회도 얼마 없고 근데 직전 경기 때 스트로더가 15점이나 넣어주기도 하고 3점을 뭐 3개를 꼽았다 이러면은 저는 다음 경기 때 만약에 고든이 못 나온다고 하면은 뭐 페이튼 왓슨이나 스트로더 같이 이런 선수를 조금 써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자체가 덴버가 도박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동안 정말 꾸준한 활약을 해줬던 고든이 못 나오는데 비중이 좀 적었었던 왓슨이나 스트로더가 뛰어야 된다? 이거부터가 덴버가 조금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카루소의 활약들 카루소가 시즌 중에는 부상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는 건강하게 뛰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카루소가 나오면은 일단은 거의 뭐 리그 최고의 수비수급인데 거기다가 얘가 좀 3점도 되게 잘 넣어주고 있어요. 난 그래서 이게 멤버상으로도 그렇고 야 이게 제이더비 직전 경기는 정말 개판이었는데 그 정도만 아니라면 나는 오클라호마가 홈에서 가져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이게 뉴욕과 보스턴의 7차전도 그 보스턴 쪽에서 테이텀이 없었을 때 그때 6차전은 되게 잘했지만은 7차전 가니까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뉴욕이 이겼잖아요. 나는 사실 그런 그림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 여태까지는 덴버가 참 잘해왔지만은 전체적인 체급상으로는 오클이 확실히 앞서는 게 있긴 하다. 좀 싱거운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오클이 가져간다면은 타이트한 게임보다도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저는 여전히 오클 사이드나 오바 쪽으로 좋게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NBA가 이 정도 7차전까지 왔으면은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클이 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어서 오클 사이드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